요즘 독감이 아주 유행입니다. 우리 몸에 독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독감이 심한 경우 여러 가지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기존에 먹던 약과의 부작용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꿀 정보 달려갑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시고 건강꿀 정보 채널 소개 많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건강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건강꿀 정보는 바로 약물 부작용입니다. 첫째, 약물 부작용이란? 의약품 약물 부작용은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투여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원치 않는 반응이나 유해한 효과를 말합니다. 의약품은 목적에 맞게 사용될 때 필요한 치료 효과를 가져오지만 가끔씩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경미한 불쾌감부터 심각한 건강 문제까지 다양한 수준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작용은 일반적으로 약물의 용량, 복용 경로, 개인의 생리학적 특성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물 부작용은 의료진이 약물을 처방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의사나 약사는 약물 처방 시 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고 가능한 부작용을 예측하여 적절한 처방을 진행합니다. 약물 부작용은 보통 의약품의 설명서나 라벨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자와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부작용의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약물을 복용할 때는 의료진의 지시에 따르고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여야 합니다. 둘째, 약물 부작용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약물 부작용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요한 약물 부작용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반적인 부작용입니다. 가장 흔한 약물 부작용으로 대부분 경미하고 일시적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복용 후 일시적인 불쾌감, 어지러움, 졸림, 소화불량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발진, 가려움증, 발작, 호흡곤란 등과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심각할 수 있으므로 즉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셋째, 중독 및 중증한 부작용입니다. 일부 약물은 오용하거나 잘못된 용법으로 사용할 경우 중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독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중독의 정도에 따라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장기 손상입니다. 일부 약물은 장기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을 장기간 또는 과도하게 복용할 경우 간장, 신장, 심장 등의 장기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출혈 또는 혈액 관련 부작용입니다. 일부 약물은 혈액 응고 능력을 감소시키거나 혈액 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출혈이나 혈액 관련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섯째,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드물지만 매우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인 약물과 관련된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호흡곤란, 혈압 저하, 두드러기, 부종 등을 동반할 수 있으며 즉시 응급조치가 필요합니다. 약물 부작용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약물의 종류와 복용 방식, 개인의 신체적 상태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물을 처방받거나 구매할 때는 의료진의 지시를 따르고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진과 상담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약물 부작용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약물 부작용의 해결책은 다양하며 부작용의 종류와 심각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해결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의사와 상담하기입니다. 약물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는 부작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필요한 조치나 약물 조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약물 조정입니다. 약물 부작용이 심한 경우 의사는 약물의 용량 조정이나 다른 약물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약물 조정을 통해 부작용을 완화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조치료입니다. 일부 부작용은 보조치료를 통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 발진에 대해서는 항히스타민제나 피부염 진정제 등의 보조치료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약물 복용 방법 변경입니다. 약물을 다른 시간에 복용하거나 음식과 함께 복용하는 등의 약물 복용 방법 변경이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부작용 관리법입니다. 부작용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경우 부작용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인 불쾌감이나 어지러움에 대해 휴식을 취하거나 수면을 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약물 부작용의 해결책은 개인의 상황과 약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의료진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약물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의사와 상담하여 알맞은 해결책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약물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 방안입니다. 약물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의사와의 소통입니다. 약물을 처방받을 때 의사와 충분한 소통을 해야 합니다. 의사에게 복용할 약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의 지시나 조언을 정확히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약물 정보 이해입니다. 약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의 효과, 용법, 용량, 부작용 등에 대해 잘 파악하고 의사나 약사에게 궁금한 점이나 우려사항을 상세히 질문해야 합니다. 셋째, 정확한 용법 지키기입니다. 약물을 정확한 용법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약물의 용량, 복용시간, 복용 방법 등을 지켜야 하며 의사의 지시나 약사의 설명을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네 번째, 알레르기 반응 주의입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해당 약물을 피해야 합니다. 복용하기 전에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정보를 의사나 약사에게 알리고 알레르기 반응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확인입니다. 다른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약물 간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의사나 약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 의사의 조언에 따라 약물을 조정하거나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개인의 건강 상태. 고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약물에 대한 민감도를 고려하여 약물을 선택하고 복용해야 합니다. 특정 질환, 장기 손상, 알레르기 반응 경험 등 개인의 특이한 상황을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일곱째, 약물의 부작용 주시입니다. 약물을 복용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나 약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여덟째, 정기적인 검진과 모니터링입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인 검진이나 모니터링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을 평가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약물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사와의 소통, 약물 정보 이해, 정확한 용법 준수, 알레르기 반응 주의,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확인, 개인의 건강 상태 고려, 약물 부작용 주시, 정기적인 검진과 모니터링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의료진과의 협력과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